재수를 해도 어쨌든 수시는 쓸 거다, 그죠? 써야죠? 네, 쓸 거예요. 그런데 교과형 수시는 재수생을 차별을 안 해요. 단 애초에 재수생이 못 쓰는 교과가 많죠. 근데 재수생도 받아주는 교과에서는 재수생이라고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합은 확실히 재수생을 차별합니다. 아, 확실히 차별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입시학업 학교생활 관련된 모든 고민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우드 씨, 진행 맡은 MC 미미 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실 상담가분 모셨습니다. 윤대용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오프닝 토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있었던 정부 주도의 결정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대한민국의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약 11,000명 부족할 것이다라는 추계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결국 입시로 바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바로 있을 2027 대입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또 증원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결과가 있자 바로 의료계,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에서는 이 결과가 나온 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이어나갔습니다. 국민들 혹은 이 영상을 보실 대중분들께서 보실 때는 이게 그야말로 몇 년 전에 있었던 또 의정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팩트 정리부터 하면요. 예, 지난 정부에서 의대를 2,000명 증원을 했죠. 그랬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증원한 거는 한 1,500명 정도였습니다만은 예, 그때 이 의사들이 반대한 여러 가지 논리 중 하나는 2,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이번 바뀐 정부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계위. 를 만들고 과학적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부족한 의사 수를 이제 계산을 하기로 했어요. 예, 추계위는 그 여러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예,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추계위 홈페이지에 가서 회의록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추계위 회의록을 쭉 보면서 지난 8월부터 회의가 계속 있었거든요. 예. 단 이제 회의하면 바로 그 다음 날에 회의록이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 늘 그렇듯이 이 채널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한 제 개인적인 사견일 뿐이다. 일단 이제 추계위 15명 의원 중 몇 분은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특히 두 분이 정말 자신을 추천해준 대한의사협회의 이익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와, 저 진짜 눈물겹더라고요. 1차 회의록에 보면은 누가 어느 단체의 추천을 받았는지도 다 나와요. 일단 한 분은 제가 기억나는 게 이게 시작할 때 작년 8월에 시작했거든요. 예. 시작할 때 이미 시간표가 정해져 있었어요. 작년 말까지 숫자가 나와야 된다. 12월 30일 그냥 아니, 그 꽉꽉 눌렀어. 왜냐면 그래야 2027학년도에 그렇죠. 뭔가 할 이게 수가 접시가. 있으니까. 예. 입시 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뭐 어떤 식으로든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거기 있는 15분들이. 그런데 마지막 회의 와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논의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증언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걸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오신 분들은 교양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어처구니 없음과 분노가 이게 글로만 봐도 저까지도 전달이 되는 그 회의록이 언사는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워딩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일독을 권유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 이분은 더 심하죠. 한국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31개 국가 중에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의사를 제외하면, 한의사를 포함하면 끝에서 2등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다 한의사를 제외했으니까 뭐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려면 우리도 한의사를 제외해야죠. 했을 때 다른 나라에 한의사가 없으니까. 예. 자, 그런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셨냐? 우리나라 의사가 적은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의사가 많은 거다. 제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쌤한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관계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 이런 말은 많이 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가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떠한 사안이건 간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전문가 말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만 하고, 자 어쨌든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숫자가 예, 입시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나온 건 아니고 예, 아직 그 범위가 나왔어요. 범위가 최종 결정은 추계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에서 할 거고요. 그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설 전에 하나의 숫자 27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출신이거든요. 정은경 장관님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뭐 이런 기대감을 뭐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장관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뭐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보건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니 숫자 나오는 걸 봐야겠죠. 네, 2월 중순 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또 공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표가 네, 이거 이제 또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게 또 타이트하게 갑니다. 이 숫자를 결정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후속 조치가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정되면 그 이후에 또 대학별로 배분도 해야 되고 사실 뭐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일부죠, 일부. 왜냐하면 지금 증원한다고 해서 그렇죠. 당장 의사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최근에 미래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죠. 뭐 문신사 양성화, 뭐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거. 여러 뭐 의료계 이슈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득권의 저항은 원래 끝이 없는 법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의사선생님들이 미국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한창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전공의들이랑 의대생들이 다 탈조선하고 미국 가자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 좋아하시는 미국처럼 간호사한테도 미용 시술 할 수 있게 개방하고 그다음에 미국도 다 성분명 처방하는 주가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도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몇 가지 이번 추계위가 이제 이거 발표 났기 네, 때문에 범위로 숫자가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이게 반응들 중에서 재밌는 게 몇 개 보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재미 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국의과대학 학부모 연합 이라는 단체가 있답니다. 근데 이 단체가 이번 추계위 결정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국 의과대학 학부모 연합이랍니다. 존재 자체가 코미디 아닌가요? 전국의대학? 의과대학 말고 학부모 연합이 존재하냐고요. 제가 아는 학교에서는 의과대학만 있어요. 뭐 우리 의대생들은 다 그냥 잼민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돼서도 엄마 아빠가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런 거 대신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래도 이번에 교훈을 얻은 사람들도 있어요. 대한전공의협의회 지난번에 집단으로 물론 본인들은 다 개인적 사직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개인적 사직을 하신 분들 이번에도 막 뭐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직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의과대학생 뭐 대표자 단체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도 또 말은 뭐라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휴학하겠다는 말은 또 안 해요. 제가 뭐 또 생각이 들었죠. 사직하거나 휴학하면은 누가 손해인지는 이제는 아는 걸 보니까 왜냐면 이분들은 자신의 이익에 되게 충실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손해인지 아니까 이제 그런 말 안 하는 거잖아요. 교훈을 얻었으니 실패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프닝 토크를 특히나 최상위권 입시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의대 정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또 의대 정원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설날 직전까지 기다려 보셔야 돼요. 일단 최종 인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설날 전에는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나와야 또 뒤에 일정들이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증원이 뭐 아무리 많아도 1000명 안 될 것 같은데 1700~800명? 오, 아직 저희가 촬영 단일 기준으로 뭐 나온 게 없습니다만 오케이, 노영 씨께서 또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일단은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대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작년 2016 수능 대입을 치른 학생이에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소재 남녀공학 일반고에서 재학했었고 본인의 내신 성적은 평균 1.72. 이 성적은 학교 내에서 전교 6등이었다고 합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언어매체 미적분 사회문화 생명과학을 선택해서 2016 수능을 응시하셨었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6월 국수형 탐탐 42213, 9월 41214 였으나 수능에서는 이게 커리어 로우였을까요? 44334 를 맞으면서 본인이 썼던 수시 내용들마저 최저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작년이었죠. 수시로 지원했던 카드는 총 9개였어요. 어떻게 9개가 나올 수 있느냐? 이공계 특성화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체킹이 됐죠. 그래서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세 곳을 포함한 6개 수식 카드를 썼었는데 교과하고 학종이 쓰여 있었습니다. 최저가 있는 곳은 모두 최저타를 하셨다고 해요. 생기부를 채우기 위해 발표 수업, 고급 생명과학 관련 과학과제 연구, 공동교육과정도 생기부에 적어낼 정도로 열심히 또 학종을 위해서 달려왔던 학생인데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수능 성적을 맞으면서 본인이 원한 수식 카드 를 성공으로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거의 이제 강제로 올해 입시까지 이어져 오는 이 학생입니다. 선생님, 정시로 어떻게 한번 또 돌파구를 마련해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논술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요 전형들 다시금 또 이용해서 수시반수를 이어가야 할까요? 라는 우리 학생의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선생님, 이 학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수시 원서를 9개를 썼는데 예, 6장에 안 들어가는 3장은 뭐 별개로 하고 별개로 하고 6개 중에서 최저 있는 게 4개, 최저 없는 게 2개 두 곳이었어요. 썼거든요. 보니까 최저 없는 거가 좀 높아요. 바로 통화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학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미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또 대단히 안타까운 사연 이렇게 올아웃 이슈로 전달해 주셨는데 올 한 해 2027 대입을 위한 공부 지금 시작하셨나요?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오. 재수학원 들어갔어요. 독학재수학원일까요? 아니면 재수종합반일까요? 복합재수 일단 하긴 했는데 예. 시대인지나 이런 데 못 가가지고. 예, 아이고야. 브랜드까지. 예, 못 가서 뭐 집 근처 독재학원일까요? 네. 좋습니다. 옆에 윤동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가 어디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뭐 과나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과학기술원 3개는 일단 열애로 하고요. 이제 6개 중에서 최저 있는 게 4개다, 그죠? 최저 없는 게 2개고. 근데 최저 없는 2개가 보면은 이제 약대 종합형이랑 성균관대 종합형이잖아요. 네. 근데 이 2개는 애초에 붙는다고 보장하기가 좀 어렵죠? 네, 맞아요. 네, 그거 뭐 본인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교과랑 중앙대 교과 요 2개가 3합7이었잖아요. 사실 최저 맞췄으면은 뭐 간당간당했었을 것 같아요. 본인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 교과랑 이화여대 종합 이거는 뭐 최저 맞췄으면은 확실히 붙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그런데 최저 있는 4개에서 최저를 못 맞춘 거는 사실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 사실. 근데 지금 와서 뭐 당연히 소용은 없지만은 제가 이게 쭉 보면서 생각했던 게 왜 건국대를 안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뭐 건대를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컨설팅을 안 받고 담임 선생님이랑만 했었는데 그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제 내신 때랑 거의 비슷한 학생이 건국대를 썼는데 예. 물리를 안 하면은 아예 안 뽑아준다고 담임 선생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허. 건대를 안 썼던 거였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게 이게 있어. 또, 네. 그건 과마다 다른 거지. 아. 뭐 우리 학생도 얘기를 했지만은 최저를 못 맞춘다는 게 복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후회해요?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학생이 이번 일로 교훈을 얻으셨겠지만은 이 인생에서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요. 많이 느꼈어요. 최저를 못 맞추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으면 뭔가 이 6장을 약간 다르게 바꿨을 거잖아요. 네, 최저는 무조건 맞춘다는 전제하에서는 나름 되게 잘 쓴 거 같은데 뭐 크게 뭐 욕심을 부린 것도 많지 않고 내가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내일 졸업식인데 아이고. 그래서 약간 아직도 갈지 말지 고민 아이고. 중이긴 하거든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원래 인생이란 게 잘 될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고요. 잘 안 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됩니다. 거의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돼. 플랜 B. 일단 이제 내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2027 대입입니다. 최저를 못 맞춘 거는 평가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고요. 얘기하는 게. 그다음에 최저 없는 종합에서 왜 떨어졌느냐를 생각을 해보는 것까지는 자유지만 어차피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더 의미가 없는 이유는 재수를 해도 어쨌든 수시는 쓸 거다, 그죠? 써야죠? 네, 쓸 거예요. 그런데 교과형 수시는 재수생을 차별을 안 해요. 단 애초에 재수생이 못 쓰는 교과가 많죠. 근데 재수생도 받아주는 교과에서는 재수생이라고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합은 확실히 재수생을 차별합니다. 아, 확실히 차별해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일수록 더 심합니다. 저라면은
일단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뭐 지금 당장 뭐 고민할 건 아니지만 수시 6장을 쓸 때 재수생 받아주는 교과는 거의 다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과는. 네. 사실 뭐 6모, 9모까지 보고 원서 쓰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따진 다음에 교과를 어디까지 쓸 거냐, 그러니까 어느 대학까지 쓸 거냐를 이제 정할 건데 이번 수능에서 어쨌든 6모, 예. 9모보다 많이 못 본 거는 팩트잖아요. 네.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막판에 그 수학이 네. 교무 때 1등급이 나오는 걸 보고 아 나는 수학은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야, 약간 사탐이나 이런 걸 좀 탐구를. 했더니 근데 국어가 또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국어에서 살짝 멘탈이 나가고 그 이후로 쭉쭉 그렇게 된 거. 국어는 6모도 4등급이고 9모도 4등급이고 수능도 4등급인데 뭐가 어려워요? 멘탈은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달아도 멘탈은 나갈 수 있지. 그럼요. 근데 네. 내 말은 원래 일반적으로 멘탈이 나간다는 건 내가 되게 평소에는 잘했는데 이게 너무 망한 것 같다 이러면 나가는 거잖아요. 네. 평소랑 똑같이 나왔는데 국어는? 그러니까 수학은 뭐 좀 그럴 수도 있어. 우리 학생이 수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어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약간 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국어 볼 때 그냥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약간 공부를 했는데도 비슷한 점수일 것 더 같아서. 똑같을 것 같다는 게 직감이 된 거죠, 수능 때?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마음이 아픈 거랑 멘탈이 나가는 거는 전혀 딴 얘기잖아요. 분석을 해보자면 왜냐면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어는 그냥 평소랑 똑같아요. 그럼 수학이 왜 이랬냐고. 수학은. 네. 앞에 3점짜리를 2개를 틀리는 바람에 그럼 3점짜리 2개 왜 틀렸냐고. 빠르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문제를 더 풀어가지고 완전히 1등급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최저만 맞추면 되는데 왜 1등급을 고집을 했을까요?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결론에 나오려고 지금 쭉 질문을 한 거라고.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왜 욕심이 과했을까? 다른 과목에서 등급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제일 잘하는 거라도 조금 더 올리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저 맞춰야 되는데 어차피 국어는 못 써먹을 게 확정이고 수 0탐에서 최저를 맞춰야 된다. 2합 5나 3합 8은 별로니까 3합 7을 맞추려면 수학을 최대한 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였다. 그죠? 맞아요. 이해를 못할 건 아닌데 실수를 하니까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돼버렸죠. 이제 올해 수능에서는 실수를 안 하는 게 1순위가 돼야 되겠다. 그죠? 네. 영어는 뭐 다 어려웠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는 또 왜 이래? 일 잘 나가다가. 아니 이게 사회문화 이렇게 뒤통수가 이렇게 칠 줄 몰랐는데 예.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통수를 쳤는데요? 어차피 상대평가잖아요. 아니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통수 맞은 게 맞고 사회문화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통수 맞았다는 걸로는 그거는 변명이에요. 왜 6모 9모 다 1등급인데 수능은 3등급이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생각을. 그 막판에 그 사설 모의고사만 너무 많이 풀고 약간 개념 정리 이런 거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런 개념 문제에서 또 여러 개 틀리는 바람에 그 개념 문제는 왜 틀렸냐고. 그것도 약간 마찬가지로 그 도표 문제를 다 맞아야겠다는 생각에 제대로 안 읽고 이렇게 슉슉 이렇게 읽다가 그냥 걸리라는 데에서 다 걸려 넘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문을 볼 때는 멘탈은 살아 있었어요? 아니면 이미 나간 상태였어요? 영어 보고 살짝 나가 있었어요. 수학이 4라는 거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때는? 네, 수학은 잘 본 줄 알았어요. 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풀 수 있는 거라도 제대로 풀고 타임어택에 대해서 이제 모의고사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사실 과거 들추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상담할 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라면 재수생 받아주는 교과 위주로 쓸 거고 종합은 아무리 많이 써도 한두 개. 한두 개로. 왜냐하면 어차피 안 뽑아줄 거기 때문에 안 쓰는 건 본인이 어차피 말 안 들을 것 같고 내가 쓰지 말라고 해도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2개까지만 그러니까 3개는 절대 안 돼요. 성대 종합을 다시 쓰는 거는 별로인 거죠. 뭘 쓰건 마음대로 하시되 그냥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쓰세요. 마인드 자체를. 나이를 1살 더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차별을 합니다. 그건 뭐 내가 차별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학교 그렇게 본다는데 어떡해요? 그냥 뭐 현실이 그렇다는 걸 난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차별해요. 근데 그 3년 내내 챙긴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너무. 뭐 어떻게 그럼 건들 썼었어야지. 과거에 아직 얽매여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수능 엄청 잘 보면 연대나 고대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냥 하기 나름이라니까. 만약에 막 종합을 3개, 4개씩 쓴다. 이거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논술은? 굳이? 굳이. 한의대처럼 수능 최저 높은 대학도 종합으로 쓰는 건
그것도 불능인가요? 재수생이잖아요. 아, 재수생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지금 아직까지 아 그렇죠. 네, 과거를 모르는 거죠. 네, 털어내기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또 상담이 필요하고. 종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하나도 안 쓰는 건 너무 섭섭하니까 2개까지는 써도 된다. 아, 또 궁금한 게 혹시 지금 제가 독학재수 하고 있는데 독학재수 약간 하면은 더 별로인지 아니면은 시대인재나 대성 같은 데는 안 되더라도 다른 재종이라도 가야 되는지 약간 고민돼가지고 재종반 vs 독학재수. 지금 독학재수를 뭐 몇 시에 가요? 지금 7시 반까지 가고 있어요. 7시 반까지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그게 문제예요. 아, 그러면 지금 며칠째 하고 있죠? 7시에 일어나는 걸? 6일? 5일? 50일, 60일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조금 흐트러질 것 같기는 해요. 재수종합학원 있잖아요. 가는 목적은 2가지예요. 첫 번째, 일정한 시각에 일어나게 해준다. 왜냐면 거기는 제때 안 일어나서 안 가면 쫓겨나잖아요. 2번째,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있다. 요 2가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이 고민하는 거는 잘하는 학생이 많은 재종을 가고 싶은데 그게 이제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갔을 때 내가 제일 잘하는 재종은 가면 안 돼요. 아, 거기는 가면 안 돼. 어딘지 몰라도 지금부터 수능 보는 날까지 매일 7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은 재종 안 가도 돼요. 근데 언젠가는 7시에 안 일어나겠죠? 네. 그날부터 재종 가면 되겠네. 아, 명쾌하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7 대입 재수로서의 출발을 현재 하셨고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입시 전력 관련한 사연이 또 나왔습니다. 많이 또 새롭게 연수하는 친구들이 시청을 또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이렇게 상담 들어보니까 좀 어땠어요? 약간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학생 열심히 또 해가지고 올 한해 또 성공해서 꼭 원하는 대학교 입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재수 관련 전략 고민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신년에 뭐 재종반이라든지 뭐 독재라든지 혼자라든지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실 텐데 고3 때 참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결국 수능에서 고배를 마신 학생들이 정말 많죠. 고이고 또 고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역 친구들 처음으로 맞아본 이 불행일 텐데요. 수능에 있어서 말이죠. 선생님 오늘 사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뭐 학생분들이나 예. 우리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의 수능에서 뭐 우리 애가 최저를 맞췄으니 진짜 수능도 최저를 맞추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나이브한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교훈이라면 뭐 교훈이죠. 좋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도 FAQ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의 수능을 통해서 수능을 예측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또 명쾌한 답이 될 수 있는 사연이 온 것 같습니다. 본인도 상담 신청하고 싶다 하신 분들 있으면은 꼭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채널 맡아주신 민우 민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